황건적을 향하던 장비의 분노가 이번에는 한나라 관리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도구의 머리채를 붙잡아 역참 밖으로 끌어낸 뒤 말뚝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가 부러질 때까지 두 다리를 내리쳤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유비 삼형제는 왜 벼슬을 얻고도 관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삼국지연의 두 번째 이야기, 유비가 받은 첫 벼슬과 장비의 도구 매질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대흥산에서 첫 승리를 거둔 유비와 관우, 장비는 곧바로 다음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황건적에게 포위된 청주를 구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적은 많고 강군은 적었습니다. 유비는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관우와 장비의 병력을 산 양쪽에 숨겼습니다. 자신은 먼저 적을 공격하다가 일부러 물러나는 척했고 황건적이 깊숙이 추격해오자 신호를 보냈습니다. 관우와 장비가 양쪽에서 쏟아져 나왔고 유비도 군사를 돌려 반격했습니다. 세 방향에서 포위당한 황건적은 무너졌고 청주를 둘러싼 포위도 풀렸습니다. 첫 승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은 전장을 옮겨 다니며 계속 전공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청주를 구한 유비는 옛 스승 노식이 장갑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비 삼형제가 광종의 진영을 찾아가자 노식은 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노식은 장각에 대군을 몰아붙이며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비가 다른 전장의 상황을 살피고 돌아오던 길에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군사들이 제수를 가두는 수레 한 대를 호송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노식이 갇혀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파견된 좌풍이 노식에게 뇌물을 요구했지만 노식은 분량조차 부족하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좌풍은 노식이 높은 진지만 쌓아놓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전장에서 장각을 몰아붙이던 장수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장비는 호송병을 베고 노식을 구하자며 분노했지만 유비는 조정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며 그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곧 마주친 장면은 한나라 조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황건적에게 쫓기던 관군을 발견한 유비 삼형제는 즉시 달려들어 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이 구한 장수는 훗날 천하를 뒤흔들 동탁이었습니다. 동탁은 자신을 구한 세 사람에게 현재 어떤 벼슬을 맡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유비가 아직 벼슬이 없는 평민이라고 답하자 동탁은 태도를 바꿔 제대로 예우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구해준 사람을 신분만 보고 무시한 것입니다. 장비는 곧바로 칼을 들고 동탁을 죽이려 했습니다. 유비와 관우가 막아서자 장비는 이런 자의 부하로는 싸울 수 없다고 버텼고 세 사람은 결국 동탁의 진영을 떠났습니다. 뇌물을 주지 않은 노식은 죄인이 됐고 벼슬이 없는 삼형제는 전공을 세우고도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황건적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주준의 군대에 합류해 장각의 동생 장보를 공격했습니다. 장비가 장보의 부장 고승을 쓰러뜨리자 유비의 군대는 곧바로 적진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그러자 장보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칼을 든 채 술법을 부렸습니다. 갑자기 바람과 천둥이 몰아치고 검은 기운 속에서 수많은 군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유비의 군대는 혼란에 빠져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광군은 돼지와 양, 개의 피와 오물을 준비해 높은 언덕에 매복했습니다. 장보가 다시 술법을 부리며 유비를 추격해오자 관우와 장비의 군사들이 위에서 준비한 것들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을 뒤덮었던 군사들은 종이 인형과 풀로 만든 말이 되어 떨어졌고 바람과 천둥도 멎었습니다. 술법이 깨지자 관우와 장비가 양쪽에서 공격했고 유비와 주준도 뒤를 덮쳤습니다. 유비가 달아나는 장보에게 화살을 쏘아 왼팔을 맞췄지만 장보는 성으로 도망쳐 버텼습니다. 그 사이 장각은 병으로 죽었고 장량도 관군에게 패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립된 장보마저 부하에게 살해되면서 황건적을 이끌던 세 형제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잔당들은 완성에 모여 다시 저항했지만 주준의 군대가 계속 밀어붙이면서 결국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희생을 낳았던 황건적의 대규모 반란은 그렇게 진압됐습니다. 하지만 승리가 끝나자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전장에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에게 돌아갈 공로를 조정이 제대로 나누지 않은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아는 사람이 있던 장수들은 빠르게 벼슬을 받았지만 유비는 오랫동안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유비는 지나가던 조정관리 장균에게 그동안의 전공을 호소했습니다. 장균은 황건적의 난이 황간들의 부패에서 시작됐다고 황제에게 간언했습니다. 하지만 황간들은 오히려 장균을 황제를 속인 사람으로 몰아 궁궐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전공을 세우고도 벼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만을 품을까 걱정했고 그제야 유비에게 작은 자리를 하나 내주었습니다. 유비가 받은 첫 벼슬은 안희연의 현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유비는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성실하게 다스렸습니다. 관우와 장비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먹고 함께 잠들었고 유비가 사람들을 만날 때면 관우와 장비가 하루 종일 곁을 지켰습니다. 유비가 안희연에 온 뒤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는 일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새로 부임한 관리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비가 부임한 지 넉 달도 지나지 않아 조정에서 새로운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군공으로 지방 관리가 된 사람들을 정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지방을 감찰하던 도구가 안희연에 도착했습니다. 유비는 성 밖까지 나가 예를 갖췄지만 도구는 말 위에 앉은 채 채찍끝만 움직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역참에 들어간 도구는 높은 자리에 앉고 유비를 계단 아래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유비가 한나라 황실의 후손이라는 말도 황건적과 싸워 전공을 세웠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유비가 돌아오자 현의 관리들은 도구가 원하는 것은 뇌물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백성의 재물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도구에게 건넬 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다음날 도구는 현의 관리를 붙잡아 유비가 백성을 해쳤다는 거짓 진술을 내놓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유비가 몇 번이나 직접 만나 해명하려 했지만 문지기들은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장비는 답답한 마음에 술을 몇 잔 마신 뒤 말을 타고 거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역참 앞을 지나던 장비의 눈에 울고 있는 수십 명의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노인들은 도구가 유비를 모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억울함을 호소하러 왔지만 문지기에게 맞고 쫓겨났다고 말했습니다. 장비의 눈이 크게 치켜 떠졌습니다. 그는 말에서 뛰어내려 문지기들을 밀치고 역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서는 도구가 현의 관리를 묶어놓고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장비는 도구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역참 밖까지 끌고 나가 현 앞에 말뚝에 묶었습니다. 장비는 주변에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도구의 두 다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가지가 부러지면 또 다른 가지를 꺾었습니다. 10개가 넘는 버드나무 가지가 부러졌지만 장비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소란을 들은 유비가 달려왔을 때 도구는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장비는 이런 백성을 해치는 자를 살려둘 이유가 없다며 도구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끝내 장비를 말렸습니다. 그때 관우가 나섰습니다. 형님이 수많은 전공을 세우고도 겨우 현이가 되었는데 이제는 이런 관리에게 모욕까지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시덤불속은 봉황이 머물 곳이 아니니 차라리 벼슬을 버리고 다른 길을 찾자는 것이었습니다. 유비는 관인을 꺼내 도구의 목에 걸었습니다. 백성을 괴롭힌 죄라면 목숨을 빼앗아야 마땅하지만 이번에는 살려주겠다고 말한 뒤 관우와 장비를 데리고 안희연을 떠났습니다. 세 사람은 추격을 피해 대주로 몸을 피했습니다. 황건적의 거대한 군대는 무너졌지만 한나라를 병들게 한 부패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나라를 지켜 얻은 첫 벼슬을 스스로 버리고 다시 떠돌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황제가 세상을 떠나면서 궁궐 안에서는 황간과 외척이 서로의 목숨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황간을 없애려다 황실부터 무너뜨린 하진과 십상시의 궁중 참극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삼국지의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 두시고 함께 해주세요.